정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충남 일선 시군들도 일찌감치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에서 희망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목표 금액은 200억 원으로 충남도는 5년 연속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30개 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대형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감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충남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 역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비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인구 3만 선을 아슬아슬 유지하고 있는 청양군. 내년 예산 규모는 5,900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4.8%, 금액으론 300억 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깎인 건 지난 2007년 기록 전산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국비 감소. 올해와 내년 받지 못했거나 못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자체 수입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가 9.4%에 불과해 당장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1,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 등 대형 사업은 추진을 보류했고 군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비도 줄였습니다. 자체 여윳돈인 재정 안정화 기금도 동원했는데 500억 원을 꺼내 쓰고 나면 이마저도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청양군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민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이 됐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의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겠다. 인구 6만의 태양군은 축소폭이 훨씬 더 큽니다. 내년 예산 규모가 6,800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14.1%, 1,100억여 원이나 줄였습니다. 국비가 300억 원 남짓 감소했는데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입니다. 신규 사업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내년 추경 재원 확보도 불확실해서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특히 이제 추가적인 필요 사업이 발생하면 군 재정 운영의 불안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진시 같은 시단위 지자체도 예산 규모가 600억 원이나 축소된 가운데 예산군과 서천군, 부여군 등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일선에서 주민 생활을 챙기는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청년 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덜어줄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2025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부성면 일원에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에는 딸기 8동과 멜론 8동 등 모두 30동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년 농업인 12팀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주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충남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을 수료한 청년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모금 활동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충남도의 목표 모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충남도는 5년 연속 달성한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를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대형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 기업의 감축을 강화하고 시군 지도 점검반 등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함께 관급 공사장 180여 곳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20%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1년 1월 청량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진행 중인데요.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에서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모습인데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한적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신호 준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또한 잘 유지해야겠죠?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전멸시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황색과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인데요.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가면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고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골목 같은 이면 도로의 교차로는 갓길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든 차량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서행하거나 멈춰 안전을 확인하는 방어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표준어로 통용되는 서울말.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서울 사투리 이야기를 뉴스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난 딱 그때인데. 야탄데. 전데요? 세대가?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처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에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근데 변소가 어디니? 그러면 끝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에 또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입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비춰지거든.
당시 X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에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아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부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의문형 무엇mu엇 어요는 무엇무엇 우, 실어는 시려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 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양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공주와 청양, 부여군으로 3억 4천만 원이며 가장 작은 선거구는 아산시 갑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제한액은 지역구별 인구수와 읍명동수, 물가 변동률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서산시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 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보완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배송 물품 다양화와 배송 횟수 증량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시와 참여기관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점을 개선해 다음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섬 지역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산의료원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와 지역 기업들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나섭니다. 1일 당진시는 한국동서발전 등 지역 기업과 농산물 소비 촉진 실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들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남 출신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일남 선생이 지난달 30일 별세했습니다. 금산에서 태어난 고 이일남 선생은 전주 사범대학 재학 시절 비밀결사단체인 우리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또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 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했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